옛날 옛적 석초년에 박대감이라는 이름난 관리가 있었다. 그는 강직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이 그를 두고 저분의 갓이 더 휘어졌지 허리는 한 번도 굽은 적이 없어 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너무 올곧은 성품은 관직에서 독이 되기도 하는 법.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권력의 흐름이 바뀌고 박대감의 정적들이 그 틈을 타 반역죄로 몰아세웠다. 하룻밤 사이에 화려했던 관전은 폐허가 되었다. 값비싼 자개장과 비단 병풍은 거리에 내팽개쳐졌고 하인들은 앞다투어 도망쳤다. 마당에는 부러진 등롱과 깨진 도자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때를 장식하던 국화들은 밟혀 엉망이 되었다. 그 한가운데 비단 옷이 찢어진 채로 망연자실한 얼굴을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바로 박대감의 외동딸 복순이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다니. 복순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자 평소 아버지의 위세를 보고 아첨하던 친척들은 손바닥 뒤집듯 등을 돌렸다. 그녀는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불쌍하다는 눈빛만 던질 뿐이었다. 그때 마당 저편에서 화려한 가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조정에서 가장 권력 있는 환관 중 하나인 맹환관이었다. 맹환관은 천천히 걸어와 폐허가 된 박대감의 저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맹환관 날이 이 꼴이 되었구나. 박대감의 따님, 세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상하지 않은가? 복순은 입술을 깨물었다. 맹환관은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혹시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지만 그 대가가 필요하겠지. 너는 나의 부인이 되어야 한다. 복순은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요. 하지만 당신은 환관이잖아요? 환관이면 아내를 맞이할 수 없는 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맹환관은 느긋하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줄 여인이 아니다. 단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복수는 고민했다. 이 제안이 너무나도 기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거리로 내몰린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침내 복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환관의 아내가 되는 게 시장에서 고구마를 파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하여 박대감의 외동딸 복수는 조정의 가장 강력한 환관인 맹환관의 부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 이상이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다. 맹환관과의 결혼 생활은 복순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첫날 밤이라 해도 특별한 일이 있을 리 없었다. 붉은 비단 이불 아래에서 심장이 두근거릴 일도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는 순간도 없었다. 맹환관은 그저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바둑을 두었다. 아침이 되자 복수는 조심스럽게 맹환관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하면 되지요? 무엇을 하다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지. 하지만 나는 궁에 갇힌 새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갇힌 새라.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따뜻한 방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시작된 생활은 뜻밖에도 단조롭고 평온했다. 복수는 궁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대신 하루 종일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고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면서 점점 지루함이 쌓여갔다. 어느 날 복수는 오후 내내 마당에서 떡을 먹고 있었다. 맹환관이 그 모습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떡만 먹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군. 그럼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나는 환관의 부인이다 하고 소리라도 질러야 하겠어요? 맹환관은 순간 말문이 막혀 한참 동안 복순을 바라보았다.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참으로 말 많은 여인이군. 그렇게 두 사람은 사사건건 다투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다툼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고 꽃을 감상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하지만 맹환과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맹환과는 깊이 고민한 끝에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쳤다. 그래, 이거다. 자식이 없으면 입양하면 되는 것 아닌가? 복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래, 나도 늙어가고 있는데 내 뒤를 이을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며칠 후 마침내 3명의 청년이 맹환관의 부름을 받고 저택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빼어난 외모를 가졌으며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한 명은 글을 잘 썼고 한 명은 무예에 능했으며 또 한 명은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복순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눈빛이 특별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해가 떠오르듯 환한 미소. 복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춘재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춘재가 단정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복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다. 잘 부탁하네. 복수는 그저 자신이 춘재를 아들로 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춘재는 아침이면 정원에서 검을 휘두르며 연습을 했고 복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힘차게 움직이는 그의 몸짓, 땀에 젖은 이마, 그리고 훈련을 마친 후 옷소매로 땀을 훔치며 지어 보이는 그 미소. 그 모든 것이 복순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이러면 안 돼. 그는 내 양자야. 그래, 그냥 착각일 뿐이야. 그러나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춘재가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복수는 무심코 그 곁에 앉았다.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춘초를 읽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모두가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세상,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춘재의 말에 복수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복수는 자신이 더 이상 그를 양자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하지만 감정이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감춰왔던 감정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복순과 춘재는 아무도 없는 모란 정원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달빛이 내리쬐고 은은한 바람이 모란 꽃을 흔들었다. 마마,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이 괜찮을까요? 여기선 우리 둘뿐이야. 누구도 우릴 보지 않아. 춘재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복순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춘재의 손을 잡았다. 춘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춘재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너희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두 사람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바로 맹환관이었다. 복순과 춘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맹환관이 노발대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춘재는 본능적으로 복순을 보호하려는 듯 앞에 섰다. 하지만 뜻밖에도 맹환관은 조용히 복순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머리를 더 오래 빗기 시작했을 때부터. 복순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맹환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아라. 그날 밤 복순과 춘재는 짐을 챙겨 몰래 저택을 떠났다. 어두운 길을 따라 걸으며 복순은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따뜻한 등불이 켜진 맹환관의 방이 보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술잔이 들려 있었다.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지.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비웠다. 술맛은 씁쓸했지만 가슴속은 묘하게 후련했다. 몇 해가 흘렀다. 세월이 지나면서 복순과 춘재는 조용한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비록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작은 초가집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가을날 싸늘한 바람이 부는 아침이었다. 복순은 마당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다. 그때 한 마부가 말을 타고 복순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지? 봉투는 먼 길을 달려온 듯 여기저기 달아 있었고 봉인된 부분에는 익숙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복순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로 쓰인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복순아, 그동안 잘 지냈느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만난 것을 내가 떠난 후 나는 오래지 않아 궁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더구나.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아직 그때 그대로다. 가끔 너와 함께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내가 내게 대들던 모습도 장난스럽게 웃던 얼굴도 다 선명하게 기억나.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그냥 평범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리고 그때는 당당하게 내 손을 잡고 함께 저작거리를 걸어보고 싶구나. 하지만 다음 생이란 게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다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져 편지 위에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다. 맹황관 날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 한가운데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환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한 사람의 모습이 부디 편히 계시길. 가을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